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발사체가 실패를 했는데요. 시진핑은 뭐 이상하게 인민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좀 수상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남광규 교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북한에 그 떨어진 거, 그 네. 성급하게 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렇게 좀 추적이 되는 것이 네, 사실 이게 뭐 그동안 북한의 기술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실패로 이제 돌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또 인정을 했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전에 원래는 6월 달에 뭐 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군부 제1인자 이 누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발사가 됐어요. 네, 네, 물론 뭐 혼란을 주기 위한 혼란 절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 하여간에 그 책임 있는 군사 최고 지도자하고 김정은하고 그 얘기가 좀 달랐단 말이에요. 네. 발사 시점이 그런 거로 봐가지고 약간은 좀 준비되지 않은 발사를 했다가 네.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리호가 성공했잖아요. 예, 그거 이게 자극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급했나 자극받아가지고 예, 우리도 그러니까 성공한다 맞불 이름- 놀래다가. 예, 예. 이름 또 인공위성체 발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국제기구에다 미리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체제 우리는 평화로운 우주 개발용이다. 네, 그건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한 거 예, 그게 아마 좀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게 아닌가 좀 조급하게 북한이 이렇게 예. 나오게 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시진핑이요. 조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위기 적신호다 이러면서 모진풍파 대비하고 정치 안전 수호하라 이러면서 인민들 향해서 아주 비장한 메시지를 내네요. 예, 오늘 예. 저도 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 박사님 예. 그 말씀해줘가지고 이제 예. 그 기사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좀 미묘하네요. 하필 네. 그 북한이 이렇게 네. 인공위성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를 한 시점에서 네. 또 시진핑이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좀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렇다면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얘기는 결국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뭐 미국에 대한 얘기겠지만은 그렇겠죠. 예. 뭐 시점이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게 되면 또 그 인공 발사체를 쏜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요즘에 미국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 압박 경제적으로든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압박을 많이 세게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네.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결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유럽 거기에 대한 국가에다가 거 위협을 시진핑도 좀 느끼고 그렇죠. 있나요? 네, 예. 이제 미국이 전통적인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 여기다 이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묶는 네. 뭐 당연히 아시아에서는 또 일본, 한국 뭐 또 이렇게 또 보게 되면 뭐 넓게 보게 되면 인도까지 네. 뭐 이렇게 엮는 일종의 또 하나의 중국 봉쇄 네트워킹을 지금 아주 세밀하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위기감을 갖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볼 네. 수도 있어요.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의 그 대중국 봉쇄 작전이 어느 정도 맥혔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특히 그렇게 보시죠. 반도체 등 뭐 배터리 등 이런 경제적으로도 압박이 그렇죠. 미국이 주요한 것 같아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군사적에 뭐 이왕 이제 군사 능력을 다 갖고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새삼스러울 부분은 없는데 네.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지금 이제 거의 고립시키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 고도의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미국과의 그 기술 패권 경제, 네. 4차 산업 주도권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핵심 요소가 지금 중국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네. 당연히 중국 경제로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향후 4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 패권에서도 중국이 미국에게 상당히 밀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 어떤 초조감이 반영될 수도 있죠. 예. 시진핑이가 오늘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인민들에게 그 모진풍파 대비하라, 예. 뭐 정치 안전 수호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무위원 그 7명인가요? 권력선이 7명이요. 7명 중 3명이 시진핑을 수행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 발언을 보고 네. 이게 흔히 이제 북한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북한 주민들한테 뭐 김정은이나 할때 뭐 예. 졸라매라
일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진핑이 그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예. 이게 무슨 뭐 중국이 지금 북한으로 쫓아가려고 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상무위원 3명을 대동한 자리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예. 그런 결전 의지 아닙니까? 그게 결전 사실은. 의지죠, 말하자면. 예. 그걸 다졌다는 얘기는 중국이 한편으로는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결국 뭐 미국이나 예. 서방 세계의 어떤 대중국 포위 압박에 대해 가지고 맞서겠다. 네. 뭐 그런 의지를 또 보여준 것이다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필이면 북한이 그렇게 한날에 이렇게 그 발언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네. 또 뭐 우리가 뭐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북중로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결속시키면서 자기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겠다. 뭐 그런 어떤 함의도 좀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왜 중국이 유인 우주선인가요?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죠. 예. 네, 그래서 뭐 우주 정거장에 3명이 안착을 했는데 예. 이게 미국과의 이제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는데 왜 과거에 소련이 예. 미국과의 우주 경쟁하다가 망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게 이제 그 망했거든요. 미국이 네. 냉전에서 이긴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지금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솔트 협정을 해가지고 핵무기 그 제한 협정에 성공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레이건 시대 때 그 핵무기를 우주 공간에서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스타워즈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소련이 이제 그걸 또 따라간다라고 쫓아가다가 과도하게 그냥 국방비를 쓰다가 사실은 소련이 붕괴되는데 중요한 또 원인이 되었죠. 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과연 레이건 행정부 때 스타워즈가 실제 미국이 추진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페인팅으로 네. 소련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비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페인팅 전략이었나? 네.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 지금 시진핑이가 그런 예. 거에 혹시 미국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중국의 어떤 뭐 국력이나 과학기술력으로 그렇죠. 봤을 때 아직 항공모함 수준도 조금 안 뭐 되죠. 미흡하잖아요. 예. 덩치만 큰 항공모함이지 사실 미국 항공모함으로 하고 따지면은 성능 면에서 뭐 벤츠하고 좀 티코 비하해서 안 됐습니다. 그렇죠. 티코 수준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일본이 갖고 있는 이지스함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하지만 네. 그거 뭐 중국이 아마 2척을 아마 건조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런데 그 뭐 수준은 뭐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 뭐 수준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가다가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예, 시진핑이가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우주 경쟁까지 저렇게 그렇죠. 하다 보면 무리가 돼서 이제 과거 소련이 지금 붕괴하듯이. 아직까지는 예. 경제를 고도로 발전시키는 데 더 집중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점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경제 발전의 그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예. 지금 방금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과 전략 무기 경쟁에서 앞서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과거 구소련이 미국의 어떤 군비 경쟁 뭐 해나가다가 그냥 스스로 붕괴된 것처럼 네. 뭐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렇죠. 그런 거를 네. 유도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코너에 자꾸 몰면서 예. 코너에 이제 미국과 서방이 코너에 모니까 중국은 급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오버하게 이제 그렇죠. 군사비를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렸더라고요, 이번에 금년에.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전략 그 무기가 하려면 그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다 지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요소만이 공급돼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가 지금 이제 지금 막히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중국이 그걸 하려고 해도 그걸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소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경제 문제하고 네. 군비 증강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제 핵심 요소를 둘러싼 공급망을 둘러싼 미소 간의 또 대립이기 때문에 네. 그게 중국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 부담도 되지만 군사 전략 면에서 군비 증강에 있어 가지고도 중국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네. 고도 성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인민들의 그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 다시 말해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저 고도 성장 때문에 봐주는 측면이 있는데 고도 성장이 꺾이고 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인민들이 예를 들어 소수 민족들이 뭐 독립 그렇죠.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중국이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국내 정치 안정을 확보하면서 뭐 이렇게 하려면은 네. 최소한 연 7% 정도 경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최소 6%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동안은 이제 그 경제 성장이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진 데다가 지금 이제 그 미국과의 그 반도체 공급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네. 좀 중국 경제도 목표치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뭐 중국이 경제 목표치에 또 다가간다 그런 보도로 나오고는 있지만은 예. 그러나 지금 봐가지고는 과연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고도 경제 성장 7% 최소 6%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어떤 그런 그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불만이 그렇죠. 인민들의 불만이 쌓여지면 네. 제2의 천안문 사태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중국이 고도 성장했지만 또 이게 내부의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도시와 농촌 또 내륙과 해안 네. 이 사이의 경제 격차가 또 너무 심한 어떤 내부의 어떤 그런 부분도 경제적 불균형 성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맞물리게 되면은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의 이 아킬레스건이 지금 큰 소리 뻥뻥 쳐도 아킬레스건이 여러 개가 있다고 봐야죠. 예, 거기다 더구나 음. 지금 이제 미국과 같은 일종의 그 진영을 구성한 팀들은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고 뭐 기술력도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하고 연대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뭐 중국이 1대1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한다지만은 경제적으로 중국 영향권에 넣으려고 하지만은 일단 중국이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돈을 쓰면서 예. 동맹 국가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경제적으로 후진 국가들, 저개발과 국가들이 지금 중국 진영에 좀 포진돼 있기 때문에 네. 중앙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동남아시아, 뭐 또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미중 대립에서 그 동맹을 형성하는 비용에 있어서도 중국이 지금 미국에 비해서 부담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미국은 이미 세칭 이제 국력이 강하고 잘 사는 나라하고 이미 동맹이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오히려 지금 미국은 네. 우리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동맹을 강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한미 동맹이지만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이었는데 예, 많이 도움을 예를 받았었고. 예. 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예를 뭐 반도체는 대표적이지만은 예. 그게 경제적이뿐만 아니라 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우리 많이 도움을 지금 주려고 예. 그러고 있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미국은 네. 이제 동맹 국가들이 나름대로 미국에게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고 또 미국이 그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국은 반대로 이제 그 경제력을 가지고 동맹 국가를 만드는 데 써야 되잖아요. 네. 그 비용 자꾸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바라면서 중국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역시 또 중국이 설상가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도 그런 고급 정보나 분석이 뭐 많이 있겠죠. 이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 코너에 몰리니까 이렇게 인민들 향해서 일종의 겁주기 중국이 비슷하게. 그런 수치세에서 중국이 이제 소강이라고 해가지고 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등소평이 꿈꿨던 목표가 일단은 성공했다. 네. 이제는 대륙 굴기, 미국에게 맞서는 이제 네. 강대 국가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가 나왔다는 얘기는 네. 사실 그 중국이 먹고 사는 소강,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울 때나 나올 수 있는 얘기였는데 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시진핑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국이 좀 어려웠다는 걸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토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징후들이 겉으로 그렇죠. 막 유인 우주선 쏘고 막 항공모함 막 발진시키고 막 훈련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거 이제 외부로 그렇게 보여주기 시가면서 허장성세가 강하죠. 허장성세가 예. 내부로는 지금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또 봐지네요. 봐야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남강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남강규 교수는 뭐 고려대 교수도 하고 있고 이 분야 국제정치 분야의 전문가죠. 특히 극동아시아 문제, 중국하고 관계, 미국하고 관계 이런 데 전문가신데 중국이 여러 가지 코로나에 몰려 있다. 겉으로 허장성세를 하는데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뻥치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진풍파 대비하고 정치 안전 수호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위기 의식을 겉으로는 폼 잡으면서도 내부 단속하는 상무위원 3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 그것도 이례적이고요. 뭔가가 변화가 있을 듯합니다. 중국이요. 6% 정도의 그 경제 성장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얘기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하층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거든. 그래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들고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를 누리고 노력한 대로 잘 사는 나라니까. 근데 중국은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공산주의니까. 그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뭐 다 억압받는데 그나마 경제가 잘 되니까 그래 지도부를 따라가 주는데 아니 경제도 먹고 살기 어렵다. 근데 니들만 큰 소리 치느냐. 이러면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고요.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티베트니 뭐 위구르족이니 뭐 우리도 독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이 가랭이 찢어진다고 우주 경쟁 미국하고 벌이다가 미국의 페인트에 살짝 넘어가는 것도 같은데요. 가랭이 찢어지죠.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김정은도 우리한테 자극받아가지고 일찍 쏘다가 저거 이제 지금 망한 건데 저것도 가랭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가랭이를 완전히 찢어지게 만들려면 코인입니다. 코인 도둑질 못하게. 북한이 지금부터 우리도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